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레바논 대 호주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레바논은 지난 원정 경기에서 패하며 팔레스타인에 2위 자리를 내줬다. 맞대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원정 일정이 준비되어 있고 이 경기를 또 내주면 탈락이 유력해지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경기 역시 홈이지만 원정에서 치러야 하기에 전망은 밝지 않다. 스크루와 트네이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수비 위주로 나서며 부기에를 앞세운 역습으로 승부를 볼 것이다. 호주는 스코틀랜드 리그 세인트 미렌에서 뛰는 중앙 미드필더 베커스의 결승골과 롤스의 연속골로 승리하고 압도적인 조 1위를 달리고 있다. 2위 팀과 승점 차가 5점이나 나기의 최종 예선 진출은 거의 확정적이다. 게다가 레바논과 팔레스타인 등 홈에서 경기를 치룰 수 없는 팀들과 한 조기의 일정도 유리하다. 이 경기에서 승리하면 최종 예선 진출이 확정이기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호주의 승리를 본다. 레바논은 마툭과 즈라디 등에게 기대를 걸겠지만 호주의 강력한 최종 수비를 넘어서기 어렵다. 또 캔버라에서 펼쳐지는 경기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어빈과 베커스가 중원에서 확실하게 점유율을 가져가며 경기를 운영할 수 있고 듀크와 타가트가 해결할 호주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방글라데시 대 팔레스타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쿠웨이트 중립으로 열린 팔레스타인전에서 5골을 실점하며 패했다. 예상을 깨고 파임과 부얀 등 공격적인 선수를 대거 기용하며 공격적으로 나섰는데 그로 인해 수비 부담이 커졌다. 전반 막판과 후반 초반에만 4골을 내줬기에 대패하며 최종 예선 진출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래도 첫 승점을 위해 홈에서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다. 팔레스타인은 중립으로 펼쳐진 경기에서 방글라데시에 승리했다. 벨기에 리그 스포르팅 샤를루아에서 스트라이커로 나서는 오데이 다바가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그의 투톱 파트너인 꿈보르의 골도 나왔다. 그로 인해 레바논을 제치고 조 2위로 올라갔고 이 경기를 승리하면 최종 예선 진출 가능성이 더 커진다. 팔레스타인의 승리를 본다. 이미 지난주 맞대결에서 팀 간 힘의 격차를 확실하게 보여준 팔레스타인이 원정이지만 다시 상대를 몰아칠 것이다. 특히 다바와 꿈보르 등 투톱의 마무리가 확실했기에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릴 홈팀 상대로도 경기를 리드할 수 있다. 팔레스타인이 연승을 거두며 2위를 지킬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필리핀 대 이라크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필리핀은 이라크 원정 경기에서 선전했지만 한 골을 극복하지 못하고 패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과 2위 경쟁 중인데 후반 40분 골을 내주고 말았다. 그래도 마무리에 고전 중인 공격진과 달리 최종 수비는 2차 예선 내내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론티니와 타비나스, 링보 등이 최종 수비로 나서고 있는데 케코넨의 보호 아래 쉽게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 이라크는 알쇼르타 소속의 공격수 알리의 결승골로 홈에서 열린 리턴 매치 첫 경기를 승리했다. 팀의 주포인 아이맨 후세인이 징계로 빠진 1차전이었기에 수차례 기회에도 골이 나오지 않았는데 알리가 해결했다. 그리고 이번 원정 경기에는 후세인이 나서기에 바엣이 라안과 함께 공격을 이끌 수 있다. 이라크의 승리를 본다. 필리핀은 최하위로 승점 1점이기에 조 1위 팀 상대로 극단적인 수비 축구로 나서기 어렵다. 결국 라이셀트와 쿠란 등이 측면에서 적극적인 돌파를 해야 하는데 그 점에서 이라크의 역습에 당할 것이다. 바에시와 타흐신 등이 상대의 침투를 저지하며 역습으로 전환할 이라크가 후세인에게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다. 금일 네 번째 경기 베트남 대 인도네시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베트남은 원정에서 열린 경기에서 인도네시아에 패했다. 트루시의 감독이 홈에서 승부를 보기 위해 수비수의 숫자를 늘린 운영을 하며 전반을 무실점으로 막아냈는데 후반 초반 허용한 결승골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 인도네시아에 2위를 내줬고 아시안컵에서 당한 패배까지 상대전에 연패했다. 순위를 바꾸고 리벤지하기 위해
이번 홈 경기에서는 반토안과 호앙덕, 남만둥 등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을 모두 집어넣을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이 경기에서 패하지만 않으면 2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라크가 3전 전승으로 치고 나가는 조기에 2위 경쟁이 치열하고 일단은 순위 유지가 중요하다. 때문에 난적 상대로 나서는 원정 경기에서 수비적인 운영이 예상된다. 최전방에 나설 스트라윅을 제외한 선수들이 진영을 지키는 경기를 할 것이다. 베트남의 승리를 본다. 인도네시아가 신태용 감독 이후 경기력이 좋아진 건 사실이다. 베트남 상대로 연승한 자신감도 있다. 그러나 베트남은 홈 경기력이 좋은 팀이다. 홈의 이점을 살릴 것이고 호앙덕과 반토안 등이 경기 내내 공간 침투로 기회를 노릴 베트남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중국 대 싱가포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중국은 승리하면 2위가 될 수 있었던 싱가포르 원정에서 후반 연속골을 내주며 무승부에 그쳤다. 상하이 하이강의 스트라이커인 우레이가 연속골을 터뜨리며 앞서간 경기였는데 리드를 지키지 못했다. 때문에 텐진에서 열리는 홈 경기에서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 한국이 태국 상대로 승점 1점에 그쳤기에 1위에 대한 가능성도 아직은 있고 공격적으로 홈 경기에 임할 것이다. 싱가포르는 3경기 만에 첫 승점을 따냈다. 홈에서 중국에 전반 2골을 내주며 끌려간 경기였는데 교체로 들어왔던 파리스 람리와 아콘 말러가 연속골을 터뜨렸다. 최전방 스트라이커인 이란 판디 외에 국가대표 경기에서 해결하는 선수가 없었기에 더 의미가 있는 중국전이었다. 이 경기는 첫 승을 위해 공격적으로 스튜어트와 글렌 등이 라인을 올릴 것이다. 중국의 승리를 본다. 중국은 원정 경기에서 너무 이른 시간에 축포를 터뜨리며 수비적으로 임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서는 골이 나와도 공격수를 빼며 수비적으로 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운영을 할 것이다. 리우엔이와 왕상위안의 공격 지원 속에 우레이와 장이닝이 공격을 주도할 중국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태국 대 대한민국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태국은 조 최강인 한국 원정에서 무해 안타의 동점골이 터지며 귀중한 승점 1점을 따냈다. 박스에서 바깥으로 처리된 볼을 제외하면 공격 시도를 거의 하지 않은 수비 일변도의 경기였는데 원하는 결과를 내고 홈으로 돌아왔다. 송크라신과 사라차트 등 일본 무대를 경험하거나 뛰고 있는 선수들이 전방부터 강한 압박을 가했고 통송이 수비 라인을 잘 이끌었다. 한국은 하극상 파문 이후 처음으로 나선 경기에서 한 수 아래로 평가받는 태국에도 승리하지 못했다. 손흥민의 골이 나왔고 경기를 주도한 건 사실이지만 주민규와 이재성이 교체로 나간 이후 경기력이 아쉬웠다. 조규성과 이명재, 홍현석 등이 후반 피치를 밟았는데 눈에 띄는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한국의 승리를 본다. 중국과 2위 경쟁 중인 태국이기에 한국 상대로 극단적인 수비 축구를 홈에서 할 수는 없다. 짬라사미와 뽐판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텐데 황인범과 백승호가 나설 한국 중원 상대로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없다. 이강인과 손흥민이 전방에서 시너지를 내며 찬스를 만들 한국이 승리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